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60년간 의사로서 겪은 경험과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조준영이고 90세가 된 내과 전문의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건강검진은 대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중요한 검사잖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은 경험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건강검진이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내과 과장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불필요한 검사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정말 필요한 건강검진과 그렇지 않은 건강검진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받는 검사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6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것은 건강검진도 그냥 다 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정확하고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의료계에서조차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진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5분만 투자하시면 불필요한 건강검진으로 불필요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진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 수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학병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건강검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불필요한 검사들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안타깝고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검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년 당연하게 생각하며 받는 건강검진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보다는 병원의 수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이 과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병원의 수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당연히 건강을 위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년 병원에 가서 받는 종합검진, 이 검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고 나면 의사로서 저는 종종 불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검사를 받으면서 얻는 정보가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그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종합검진은 사실 병원 수익을 위한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병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검사 패키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매년 받는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돈을 지불하죠. 그런데 병원들은 종종 검사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 그 부분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검사나 약물 처방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은 사실 병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I 검사나 CT 촬영을 받으라는 권유가 바로 그 예죠.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바로는 검사 결과가 전혀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며 환자들의 심리적 불안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료 과잉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불안감입니다. 검사를 받은 후 여러분은 불안에 휩싸여 마음이 무겁고 그로 인해 몸이 아픈 느낌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검사 결과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국 병원은 검사에서 발견된 불필요한 결과로부터 수익을 얻고 여러분은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더욱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검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중요한 검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종합검진 패키지라는 이름에 믿음을 갖고 받는 검사들이 사실은 불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받는 검사들 중에서 실제로 건강에 유익한 검사는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검사를 받기 전 그 검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몸에 필요한 것만을 선별하여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소개할 몇 가지 사례와 설명을 통해 불필요한 검진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와 함께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때로는 불필요한 검사와 진단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검사가 정말 필요한지입니다.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은 정말 필요한 것들만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불필요한 검진의 첫 번째는 바로 MRI 검사입니다. MRI는 정말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검사 비용이 매우 높고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에서 작은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추가 검사나 치료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작은 이상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불필요한 검사와 걱정만 더하게 되는 거죠. 예시로 들 수 있는 사례는 바로 67세 김영숙 씨의 경우입니다. 김영숙 씨는 매년 철저한 종합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MRI 검사에서 뇌의 작은 백질 변화가 발견되었는데 이 변화는 의학적으로 노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는 치매나 뇌졸중의 전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김영숙 씨는 검사 결과를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제 병보다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건강을 해친 셈입니다. 이런 상황은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불안감이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생각보다 큰 걱정을 한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불안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안감이 오래 지속되면 심리적 고통은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실제 사례를 들고 있는 이유는 검사 결과에 따른 두려움이 정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 결과가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걱정을 더 증폭시킨다면 그 검사는 불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의 결과에 대해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검사 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만으로 불필요한 치료나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한 검사가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90세가 된 지금 매일같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지만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고 정말 필요한 검진만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걱정과 비용 낭비를 줄여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심리적 건강까지 고려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불필요한 검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김영숙 씨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김영숙 씨는 매년 철저한 종합검진을 받으셨고 그 중에서 MRI 검사에서 뇌의 작은 백질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노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김영숙 씨는 그 결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영숙 씨는 뇌졸중이나 치매가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계속해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불필요한 약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검사 결과가 실제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불안감이 그녀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검사 결과만으로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되면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불안이나 걱정에 빠져들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과 그 결과를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냉정한 판단이 중요하죠. 이처럼 불필요한 검사는 우리가 불안과 걱정에 빠지게 하고 그 결과로 불필요한 치료와 약물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불안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불안을 피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김영숙 씨처럼 불필요한 검사로 두려움에 휩싸이기보다는 검사 결과를 냉철하게 해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검사 후에는 차분히 전문가와 상의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검사가 불안과 걱정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이제는 필요한 검사를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숙 씨의 사례가 보여주듯 두려움을 유발하는 검사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장 내시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대장 내시경은 대장과 직장에 있는 용종이나 암, 염증성 질환을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대장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노년층에서 발생률이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사실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장암이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장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이 필수적입니다. 암이 아니라 용종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은 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제거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60세 때부터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75세 때 작은 용종이 발견되었고 즉시 제거했습니다. 이처럼 대장 내시경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사실 매우 중요한 예방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 자체가 불편한 과정일 수 있지만 검사를 통해 얻는 이점을 고려했을 때 꼭 받아야 할 검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한 박영수 씨의 사례를 들면 대장 내시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는 71세에 대장 내시경을 처음 받았고 검사에서 1.5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용종은 초기 암세포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였지만 즉시 제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치료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검사 결과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박 씨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례가 여러분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단지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좋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암 사망률을 약 6,070%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한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이지만 말기 대장암은 14%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검사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할까요?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50세부터 검사를 시작하며 이상 소견이 없으면 5년마다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이라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0세 이후에는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의사와 상담 후 대장 내시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발견된 작은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검사입니다. 여러분이 검사를 받지 않고 지나쳤다면 대장암이 진행되어 치료가 늦어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럼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더 확실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씨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박영수 씨는 71세에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1.5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용종은 이미 초기 암세포를 형성하고 있었고 즉시 제거되어 더 이상의 치료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선생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 예방적 검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대장암은 초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며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의 완치율을 자랑하는 치료가 가능한 암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을 경우 이를 놓치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미리 발견하고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대장 내시경의 가장 큰 이점은 대장암의 전 단계인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장암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암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큰 수술 없이도 간단한 시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건강한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장 내시경이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예방 책임을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언제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대장 내시경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의 권장사항에 따르면 50세부터 시작하여 이상 소견이 없으면 5년마다 반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용종이 발견되면 그 크기나 개수에 따라 추적 검사를 해야 하므로 용종 발견 여부에 따라 검사 간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에서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계속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대장 내시경은 연령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며 그 주기가 각 사람의 건강 상태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검사 시기와 간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은 경우의 위험.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으면 대장암의 조기 발견이 어려워지고 진행된 암에 대한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대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고 지나치면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의 사례에서처럼 대장 내시경을 통해 초기 암세포를 발견하고 용종을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고 지나치면 결국 치료가 어려운 말기 대장암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사실 예방이 가능한 암입니다.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미리 발견하고 제거하면 암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장 내시경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검사임을 여러분도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대장 내시경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필수 검사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받는 것만으로도 대장암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바로 대장 내시경과 같은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자, 이제 위 내시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큼 위암이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지며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중 하나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위 내시경은 식도, 위, 십이지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위암, 위염, 위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위암은 생존율이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초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검사로 위암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절제술이나 내시경 치료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내시경 검사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들과 비교했을 때 위암의 전구 병변이 많습니다. 즉, 위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위염이나 위축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위 내시경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위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김정희 씨는 67세 때 국가암검진으로 위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평소 소화도 잘 되고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검사 결과 초기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검사를 받기 싫어서 3년 동안 미루다가 마지못해 받았는데 정말 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적 절제술로 위암을 완치할 수 있었고 그 후 10년이 넘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위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김정희 씨처럼 위암이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가 위암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 내시경을 통해 초기 위암을 발견하고 간단한 시술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내시경 검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대한암학회의 권장사항에 따르면 40세부터 2년마다 위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염, 위축성 변화 등 위암 전 단계의 위험이 있다면 위 내시경 검사를 더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이라면 2년마다 위 내시경을 받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는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간단한 치료로 완치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내시경은 수면 내시경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시경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검사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수면 내시경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도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위 내시경의 합병증 발생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검사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 내시경은 위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필수 검진입니다. 특히 위암 발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위 내시경 검사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40세 이상이라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정희 씨의 사례처럼 위암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실 불필요할 수 있는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심장 초음파와 MRI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심장 초음파와 MRI 검사를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받는데 사실 이러한 검사들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라면 굳이 심장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를 받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비침습적인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심장 질환, 심장 판막 질환, 심근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질환 증상이 전혀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 잡음이나 심전도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 질환의 위험 요소나 증상이 있다면 그때서야 검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흉통,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심장 초음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증상 없이 건강한 상태라면 굳이 심장 초음파를 매년 받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용민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7세의 정용민 씨는 특별한 증상 없이 종합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경미한 대동맥 판막 경화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경화는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였고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용민 씨는 이후 몇 번의 추가 검사와 전문가 상담을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가 불필요한 걱정을 안겨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은 MRI 검사입니다. MRI는 내부 장기의 구조적 이상을 평가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정기적인 MRI 검사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RI 검사 자체는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의 심각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유용하지만 무증상 상태에서 받는 MRI는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증상 없이 MRI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불필요한 고비용 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염두에 두고 검사를 받을지 말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옥순 씨는 76세로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 없이 고가의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뇌 MRI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무증상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옥순 씨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전문의 상담과 추적 검사 끝에 뇌동맥류는 크기가 작고 파열 위험이 낮아 경과 관찰을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옥순 씨의 일상은 크게 변화했고 운동도 중단하고 여행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MRI 검사가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PT 스캔과 같은 고급 이미징 기술도 건강검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또한 불필요한 검사일 수 있습니다. PT 스캔은 암을 진단하거나 신경태 행성 질환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지만 증상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PT 스캔을 받는 것은 과잉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검사는 방사선 노출이 많고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또한 양성 병변이나 염증 등의 비암성 질환을 암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안과 경제적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강동수 씨는 73세의 건강한 노인이었지만 고급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PT 스캔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조직 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양성 결절로 확인되었지만 강동수 씨는 한 달 넘게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 과정은 심리적 고통이자 경제적 부담으로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심장 초음파, MRI, PT 스캔 등은 불필요한 검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이 과도하게 받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필요한 것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들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치료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검사만을 선별하여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심장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는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있을 때에만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검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제는 과잉 진료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잉 진료는 단지 불필요한 검사를 넘어서 불필요한 치료와 약물 처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이 건강한지 아닌지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사 결과를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그 결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검사를 통해 아무런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작은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이상이 실제로 큰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 초음파나 MRI에서 경미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의사들은 때로 추가 검사나 약물 치료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는 병이 아닌 증상을 찾아내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불필요한 치료와 약물 처방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 불필요한 약물 처방. 제가 오랫동안 의사로서 진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정용민 씨의 경우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경미한 대동맥 판막경화가 발견되었고 그 결과로 불필요한 약물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동맥 판막경화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였고 실제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불필요한 부작용을 겪었고 불안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약물 치료는 실제 증상이 아닌 경우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옥순 씨는 MRI 검사에서 무증상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불필요한 후속 검사와 불안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동맥류는 크기가 작고 파열 위험이 낮아 경과 관찰을 결정했지만 이옥순 씨는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과잉 검사와 과잉 진료는 불필요한 걱정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잉 진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로 인해 불필요한 치료와 약물 처방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불필요한 치료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약물을 처방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물의 부작용이나 불필요한 치료로 인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여러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죠. 더욱이 과잉 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치료와 약물 처방은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결국 고비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잉 진료가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잉 진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검사 결과에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사의 필요성과 불필요한 치료에 대해 정확히 알고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방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처럼 필수적인 검사만 받도록 하세요.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진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검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검사나 진료는 정확하고 필요한 것만 선택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건강을 해치고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적절한 예방과 정확한 진단입니다. 과잉 진료를 피하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만 받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고 필요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클릭하신 그 작은 버튼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과 삶의 지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